중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소식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제가 베이징에 온 이후 연락이 뜸했던 한국 지인들이 요즘 저에게 톡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 험한 땅에서 멀쩡하게 잘 살아있냐,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데요. 요즘 한국 뉴스에서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도시봉쇄 소식이 많이 나오니까 걱정돼서 안부차 연락을 주신 겁니다. 당장 먹을 게 떨어져 배고픔을 호소하는 시민들, 아이가 아픈데 집에 갇혀서 약이 없다고 울부짖는 어머니, 이런 소식들은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최근에는 상하이에 사는 40대 한국 기업 주재원이 혼자 한 달 넘게 격리하던 중에 돌연사로 사망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민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주재원은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혼자서 상하이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격리 때문에 사망한 지 며칠 지난 후에야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의 무자비한 방역 정책이 낳은 비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중국의 무자비한 도시 봉쇄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은 우한이라는 도시를 무려 73일간이나 봉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년간 어떤 전면 봉쇄 또는 부분 봉쇄된 중국 도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자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요즘 락다운된 도시들의 어떤 규모와 위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50일 넘게 도시 전체가 셧다운된 상하이는 상주 인구가 2,500만 명에 달하고요. 또 4월 말부터 사실상 준봉쇄 상태에 들어간 베이징도 인구가 2,200만 명입니다. 두 도시 인구만 합쳐도 우리나라 총 인구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수도고 베이징은 정치 수도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과 워싱턴이 동시에 봉쇄된 겁니다. 이런 도시들을 막 그냥 하루아침에 셧다운 시켜버리는 중국의 스케일에 중국에 살고 있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놀란 게 아닙니다. 중국 경제는 더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중국 경제 지표들이 거의 나락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되기 시작한 게 3월 28일인데요. 그러니까 상하이 봉쇄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려면 4월 통계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의 3대 성장 엔진은 바로 소비, 수출, 그리고 투자입니다. 먼저 소비부터 보면 소비 지출은 중국 GDP 기여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4월 소비 성적표가 아주 처참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11.1%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쇼크가 처음 시작됐던 우한 사태 당시죠. 그때 2020년 3월에 소비가 15% 감소했었는데 그 후 2년 만에 소비가 다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이제 품목별로 좀 자세히 보면 많은 그 주요 품목들이 마이너스 2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가장 많이 소비가 줄어든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감소폭이 31%에 달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4월 자동차 판매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통계가 4월 상하이 지역의 자동차 판매량이 제로라는 겁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요. 작년 4월에는 상하이에서만 26,000대의 자동차가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빵으로 줄어든 겁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됐으니 자동차 판매점도 다 문을 닫았을 테고 고객들도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테니 어쩌면 당연한 통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이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한 소비 충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숫자는 수출인데요. 수출은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이런 팬데믹으로 공장 문을 다 닫았을 때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좀 안정적이었던 중국 공장들에게 수출 주문서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월별 수출 증가율은 20%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수출 성장률이 점차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4월에는 수출이 1년 전보다 3.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로 직전 달인 3월 증가율이 14.7%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10%포인트 이상 급락한 겁니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투자를 보면 투자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누적 개념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6.8%로 나왔습니다. 전달 발표된 1월부터 3월까지 증가율 9.3%보다 크게 둔화된 겁니다. 이것도 요즘 중국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 투자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추세를 보면 투자 감소폭이 더 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 처방격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투자 지표가 소비나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도 살펴보면은 중국 제조업들 요즘 정말 힘듭니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산업 중심지인 상하이뿐 아니라 장춘, 선전 등 주요 공장 지역들이 다 봉쇄가 되면서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나 아이폰 생산 공장들도 다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이에 중국 4월 산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 대비 2.9% 감소하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는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라고 하죠. 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PMI가 기준점인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국 4월 PMI는 50보다 낮은 47.7로 집계돼서 우한 사태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이게 중국의 심각성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세계 주요 국가 22개 국가의 4월 제조업 PMI를 비교해 봤는데 중국 PMI가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4월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5월에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사인데요. 중국 정부는 뭐 별거 아니다. 금방 다 회복할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4월 경제지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성명을 보면은 4월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가 올해 3월 내놓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5%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아닌 외부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중국이 올해 5%대 성장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에서 내놓은 예측치도 대부분 3%대에서 4%대 중반에 몰려 있습니다. 더 섬뜩한 경고도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중국 최고 대학이라는 베이징대의 저명한 경제학자의 경고입니다. 쉬젠거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 교수가 최근 세미나에서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이 2020년 우한 사태 때의 10배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정한 5.5%는커녕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에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중국 정부한테 미운 털이 박히지 않았나 걱정되기도 하는 발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정부보다 외부의 평가가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코로나 쇼크가 조기에 마무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당장 5월 경제 지표도 우울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4월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4월 말부터는 이 베이징까지 사실상 준봉쇄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베이징에 있으니 베이징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베이징은 상하이처럼 도시 전체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외출이 금지된 지역도 있고 또 외출이 가능한 지역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베이징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을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 그야말로 유령 도시처럼 한산합니다. 도로는 음식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만 눈에 띌 뿐 차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 지역에서 재택근무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출퇴근을 하는 차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차오양역이라는 베이징 동쪽에 있는 고속철도 역인데요.
고속철도역은 평소에는 사람들로 엄청 혼잡한데 제가 최근에 찾아간 차오양역은 정막이 흐를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타 지역으로의 이동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되면서 베이징을 오가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맥도날드를 비롯한 여간의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쇼핑족들도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내 쇼핑몰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가게들 셔터가 다 내려가 있고 당연히 쇼핑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점 주인분들이나 직원분들 생계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장, 노래방, 댄스 교습실, 골프장 등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베이징 내 식당도 배달만 가능하고 매장에서 식사가 금지된 지는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5월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 돈을 쓸 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점이다 보니 다들 돈을 세이브해 놓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이나 생산도 5월에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한 공장 생산이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봉쇄와 격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해야 할 근로자들의 출근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내 공장은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장의 부품이나 원료를 조달해주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 결국 우리 공장도 생산 라인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쇼크 수준의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국 시티그룹이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1.7%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망치가 4.7%였는데 무려 3%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전 인민은행 간부라는 분도 한 인터넷 매체 기고문에서 2분기 중국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경제지표부터 2분기 성장률 전망까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지금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 경제 내리막이 예상보다 크게 가파른 상황입니다. 당연히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 카드를 꺼내들고는 있지만 이 추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타를 하겠다, 단기적으로 중국 주식에 투자해서 바로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당분간은 중국 시장을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길게 보고 중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장기 투자자분들은 중국 경제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쇼크에 빠졌지만 중국이 계속 장기적으로 발전을 이어가는 우량주라는 전제하에 보면은 원래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량주가 적단할 때 타서 흑자로 전환했을 때 파는 게 가장 안전한 장기 투자 방법이다. 과연 중국이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과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이징 뷰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